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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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오늘 왜 감성 넘치는 그림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꽃구경을 거의 못했잖아요. 그렇죠. 꽃구경? 꽃놀이. 꽃구경을 네. 많이 못했죠. 한번 보시라고 꽃은 놨고요. 아닌데 노란 거 보니까 이 무슨 꽃일까요? 노란색? 거대 개나리인가요? 산수유가 나오는데 산수유 나무 아, 아닐까요? 노란색이에요? 네, 네, 노란색. 산수유 꽃이 노란색이고 뭐 열매는 빨갛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봄의 풍경인데, 자 여기 보면은 먼 풍경하고 가까운 풍경하고 좀 차이가 있죠? 왜 안 되냐 얘는? 뒷산이랑 뭐 나무랑 이제 된 건데. 가까운 풍경과 먼 풍경을 어떤 차이로 줬을까요? 이건 약간 뭐 그 미술적 감각을 그 기교겠죠? 그렇죠. 기술? 일단 멀리 있는 건 좀 연하게. 네. 조그맣고 농담이라고. 조그맣게 하기도 하고, 여기 되게 뒤에 보면 흐릿흐릿하게 그랬죠. 흐릿흐릿하게. 농담의 차. 그렇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자입니다. 진하고 네. 농담. 진하고 연하고.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저희-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와 이제 학생들의 농담의 차가 커가지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잘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적응할 때 됐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가까이 있는 건 진하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일명 이제 무슨 차라고 하냐면 농도의 차이. 농도의 차이라고 하죠. 예, 농도의 차이. 그래서 농담의 차 아니고요. 농담의 차 또 되죠. 또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바로 농도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그런 얘기했구나. 뜻이. 뭐 농담할 뻔했어 그냥. 농담밖에 모르는 바보.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아, 우리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막 용액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어요. 뭐 용액의 농도를 이미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식은 좀 배웠어요. 무슨 농도를 배웠죠? 보통 초등학교 때. 퍼센트 그렇죠. 정도. 우리 퍼센트 농도 같은 거 좀 배우죠. 아, 수학에서 막 괴롭히던 거. 그렇죠. 수학에서 많이 뭐 소금물 해가지고 맨날 아, 괴롭히던. 소금을 그렇게 섞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이상한 소금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나노담. 어떻게 해도 짠 건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 퍼센트 농도 말고 이건 화학에서 쓰기 조금. 그래서 화학의 좀 입맛에 맞는 농도를 좀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농도는 무슨 농도냐면 우리가 새로 배운 단위가 있죠. 뭘 그렇죠. 배울까? 그래서 몰 농도. 농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전에 좀 알고 있는 좀 농도를 좀 생각해 봅시다. 퍼센트 네. 농도 예. 뭐였죠? 용질, 용액분의 용질. 그렇죠. 퍼센트 농도는 질량분. 근데 ppm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이거 어디서 많이 쓰죠? ppm? 미세먼지 어, 쓰고. 그 수지로요. 수질오염 같은데. 그건 뭐 미세먼지의 뭐 농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데 결국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뭐냐면 그 용액의 질량분의 네. 뭐의 질량이죠? 용질. 용질. 녹아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인데요. 차이는 뭐냐면 퍼센트 농도는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것이고 퍼센트 아니고 ppm은 10의 6수 한다는 겁니다. 네. 차이가 있어요. 이게 ppm이에요. 그래 되게 아주 옅은 그렇죠. 미량에 있을 때. 왜 하필이면 10의 6승까지나 곱하냐? 워낙 조금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워낙 값이 작아서. 그 왜 딸기 맛 우유 아니면 바나나 맛 우유에 바나나가 바나나가 ppm 단위로 들어있더라고요. 실은 거의 아예 들어있지도 않는 게 맞죠. 네. 거기엔 다 합성 착향료. 착향료가 들어갑니다. 네. 네. 색소랑. 근데 진짜 실제 식품에서 저 그런 짤을 본 적 있어요. 식품인데 네. 0.00000 뭐 1 본 아, 적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농도면 지금까지 모든 생산한 양이 한 방울 들어가 있다는 그 정도 아니에요? 뭐 그 정도 그럴 수도 되겠죠. 그 있겠죠. 정도 10의 되겠죠. 6승이니까 그러겠죠. 예. 네. 그러니까 구승도 있으니까. 100만 배네 100만 배. 보통 이제 수질에 들어있는 아주 조금의 양 이런 것도 보통 조금만 있어도 위험한 것들이죠. 보통 중금속 같은 거. 중금속이나 그래, 이런 조금만 것들. 있어도 위험하다. 조금만 있어도 좋대. 그러니까. 그건 반대겠지만 바나나는 산 10배 농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홍삼 결국은 먹네. 질량 퍼센트, 질량 ppm이죠. 그러니까 질량으로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화학 반응을 할 때 보면은 혹은 뭐 화학 반응 시키려고 볼 때 몇 g하고 몇 g 반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에 있는 뭘로 개수로 얘기하는 게 개수로. 개수. 네. 개수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개수가 들어있는 뭔가 농도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몰농도가 등장한 겁니다. 아 개수 질량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반응하는 게 거기 입자들이니까. 네. 질량끼리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뭐 물에 황설탕을 녹이면 실제로 노래지죠? 네. 네, 노래지죠. 이때 용질, 용매, 용액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뭔지. 용질이 여기서 뭐죠? 설탕을 물에 녹인다면 설탕. 설탕이 되고요. 설탕. 그다음에 용매가 물이겠죠. 물. 용액은 설탕물. 설탕물. 맛있는 설탕물. 설탕물? 선생님 네. 장쌤 시절에는 많이 드셨거든요. 예전에 이제 좀 가난했던 시절에는 네,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냉수에 설탕 타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찍어 먹고. 네. 좀 요즘에는 이제 꿀물을 먹지만 옛날에는 없었을 때는 여기 그려오면은 묽은 설탕 용액이랑 진한 설탕 용액의 아주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뽑아놨다고 볼게요. 네. 그때 거기 들어있는 설탕 입자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겠죠.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실제로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얘들이 막 모여있지 않고 되게 분자 단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그러면 걔네들 보면은 여기는 뭐 한 이 정도 있다 볼까요? 네. 둘, 넷, 여섯, 일곱 개? 네. 여기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뭐 여기보다는 두 배? 뭐 더 많겠죠, 뭔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질량이 아니더라. 이렇게 입자가 몇 개 들어있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몰농도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뭐 당연하죠. 용액의 농도에 따라 용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오늘은 이 식만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또 외워야 하나요? 이거는 좀 외워줘야 합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건 좀 외워야 돼요. 몰농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는 거는 원래는 뭐냐면 보통 용액 생각하면은 액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용액이 액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우리 공기도 용액입니다. 아. 네. 아, 원래 용액 말을 잘못 지었구만. 원래 용액의 의미는 뭐냐면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이에요. 아, 균일이 더 중요한 네. 거네요. 보통 물이라서 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용매가 공기 같은 경우는 용매가 어떻게 보면은 질소? 질소가 되겠죠. 가장 많은 게.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자세한 건 뭐 나중에 화투에서 좀 배울 거고요. 아, 이제 안 나오는구나. 뭐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국은 화학 반응은 대부분 다 용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보통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용액을 잴 때 가장 편한 건 부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모에 부피가 들어갑니다. 리터 단위로.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큼 용질이 녹아 있냐인데 개수로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새로 배운 단위인 몰수로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이제 몰농도고요. 단위로는 라지 M이라는 그 M 몰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 M이라고요. M. 그냥 몰농도, 그냥 몰농도. 10M 뭐 이렇게. 10 몰농도. 네. 여기서 용액은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액체를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 화학원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용액의 부피에 만약에 기체라도 네. 같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기체는 뭘로 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몰농도라는 이 자체는 보통은 이제 우리 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체에 대한 몰농도는 따로 뭐 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액의 의미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 몰농도 자체는 우리 액체에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 안에 얼마큼 용질의 몰수가 들어있냐가 바로 몰농도의 의미다. 단위는 몰퍼리터다. 혹은 라지 M이다. 라는 게 뭐 결론적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몰농도를 어떻게 우리 실험할 때 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몰농도 수산 아토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요. 원래 이게 막 실험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못 하고 있는데 지금 1 몰농도 수산나트륨의 수용액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1 몰농도다.
1몰 농도다. 1리터에 그러면은 1몰이 들어있다. 그렇죠. 1리터에 1몰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게 NaOH가 용질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수용의 1리터 속에는 NaOH 1몰 들어있어. 그럼 NaOH 1몰이라는 것은 얘가 몇 g일까요? 이거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화학식 원자량. 그 원자량 알아야 되죠. 화학식량. 화학식량. 그 NA가 얼마냐면 23. 23이고요. 산소는 16이고 그 다음에 H는 1이죠. 네. 네. 얼마죠 그러면? 30. 쭉 더하면 40인가요? 40이고. 40이죠? 40. 그러니까 40g이 1몰인 거예요. 40g을 모아야 돼요 먼저. 그렇죠? 거기 40g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녹았을 때 Na 플러스 입자는 몇 개 있을까요? 40몰개. 40몰개가 아니라 40 곱하기 6. 바로 이거 바로 몰수. 1몰. 1몰만큼 있겠죠. 왜냐? 1몰. NaOH를 1몰 넣었으니까 아, 1몰. Na 플러스도 1몰 나왔을 것이고 OH 마이너스 왜냐면 다 이온화 되거든요 얘들은 이온 계란 물질이라서 다 완전 다 이온화 된다고 봅시다. 6.02 그럼 얘는 10에 23. 그렇죠. 좋습니다. 와. 좀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야. 10에 23 제곱. 이렇게. 좀 얇게 좀 할까요? 그다음 마찬가지겠죠? OH 마이너스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설탕이랑 왜 다르게 놨냐? 설탕은 뭐 안 하니까. 안 녹으니까. 녹았을 때 이온화가 안 이온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설탕 1몰 342g이거든요. 꽤 많죠. 이거 되게 많아요. 네. 무겁네요. 꽤 많은 거고요. 그때 설탕 분자는 1몰개니까 6.02 곱하기 10에 23 제곱 개겠죠. 결국은 1몰이 300g이면 342g이면 네. 와, 꽤 무거운 게 1몰이네요. 그렇죠. 꽤 많죠. 그러니까 설탕이 생각보다 무거운 고분자. 고분자까지는 아닌데 아 그래요? 네, 고분자. 고분자가 되려면 거의 분자량이 저는 만 이상은 돼야 1몰이 되죠. 어느 만큼의 양인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음. 농도로 치면 예를 들면 뭐 물 1리터에 나트륨을 1몰을 섞으면 어느 네네. 정도로 짤까? 아, 이게 실제로 이제 체감되는 1몰의 농도가 궁금해요. 아 보통 그러면 설탕 말고 소금을 한다면 소금의 NaCl이잖아요. 네. 그럼 NaCl이면 얘가 그때 58.5였거든요. 얘 화학식량이. 네. 그러면 58g 정도를 녹여야 돼요. 1리터 안에. 꽤 짜겠죠. 한 꽤 세 스푼 짭니다. 되나요? 꽤 짤 겁니다 아마. 100리터 물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100m라면 100m 100ml 안에는 5.85g이 녹아 있어야 거의 뭐 되겠죠. 반줌 정도는 녹여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강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좀 많이 녹여야 1몰이 돼요. 많네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제로 네. 이 NaOH 많이 40g은 꽤 많이 녹여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1몰 농도 안 만들고 0.1몰 농도 정도 많이 만듭니다. 그럼 실험실에서 보통 쓰는 단위는 몰을 이제 소수점 단위로 보통 많이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0.1몰 혹은 뭐 더 작게는 이 몰 농도 단위에도 미리몰. 미리몰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몰이. 미리몰이 해가지고 1000분의 1. 네. 우리 미리리터 하는 것처럼 미리가 붙으면 1000분의 1입니다. 네. 네. 실 많이 사. 미터의 1000분의 1은 미리미터. 국제 단위가 그렇죠? 좋아. 물론 네. 무조건 미리킬로 붙이면 다 똑같아. 그렇습니다. 네. 미리킬로 마이크로 붙이면 다 똑같아. 근데 우리 뭐 시험엔 절대 안 나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아, 그럼 알아는 좋습니다. 밀리.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제가 약간 인터셉트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못 따라왔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몰 농도를 이제 이런 거라고 했지만 네. 이런 거라고 했지만 반대로 몰 농도를 통해서 거기에 용질이 몇 몰로가 있냐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방금 그 식을 바꾸면 네. 여기에 용질의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1몰 농도라고 가정한다면 네. 1몰 농도 1리터가 있어. 그럼 거기에 용질이 몇 몰로가 있을 거야? 1몰. 1몰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반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쓰면 좀 더 심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그냥 MV라고 합니다. MV. MV. 네. M이 몰 농도, V는 부피, 용액 몰류. 부피. 그럼 이게 바로 몰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용질의 양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까지 구할 수 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몰수에다가 1몰의 질량인 화학식량을 곱하면 질량까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몇 몰 농도 수돗물을 몇 몰 농도 뭐 소금물을 딱 주면은 네.
이거 소금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피만 알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몰농도 할 때 네. 그 부피가 부피가 뭐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네.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에서는요,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도 쓸 수 있는 농도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분모에 부피가 아니라 질량이 들어가요. 나중에 화학투에도 배웁니다. 몰랄 농도라고 해서. 투에 몰랄 나오는 네. 거. 몰랄 농도. 그렇죠. 몰랄 농도라고. 몰라겠다. 몰랄 농도는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되시고, 오늘 몰 농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메모하고 있잖아요. 잘 넣으신다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뭐,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배운 건 이게 이론이 다예요. 다고, 직접 막 만들어보고, 막 만드는 과정에서 뭐 어떤 실험기구를 쓰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 거예요. 0.1몰 농도 황산구리. 황산구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파랗게. 아주 파랗죠.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위험한 거 생겼는데, 아니에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먹으면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이 위험하네요. 화학제품은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뭐든지 다. 네. 먹으면은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자, 황산구리 2라는 건데 2가 뭐였냐면 항상 붙으면 그때 한번 설명했었어요. 이온. 그랬나? 이온. 금속의 산화 정도. 산화 정도로. 예, 2+짜리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황산구리를 2+랑 1+랑 화학식으로 두 쓰면 가지 있다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구리 같은 경우는 1+도 있고 2+도 있어요. 얘는 2+이기 때문에 SO4랑 1대1로 결합하는 이런 황산구리 수용액이고요. 얘를 100ml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네. 자, 일단 100ml니까 몇 리터죠? 0.1. 0.1리터예요. 얘 0.1리터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리터. 근데 거기에 몇 몰이 있어야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0.1몰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몇 몰 필요하죠? 있네. 1몰인가요? 0.01몰. 0.01몰이죠. 되게 적죠 생각보다. 0.01몰의 황산구리만 여기 들어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험하려면 이걸 만들려면 먼저 0.01몰의 황산구리를 모아야 돼요. 근데 얘를 그냥 0.01몰을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어디 되죠? 가서 얘를? 캐야 되나요? 구리강산 가서? 캐진 않고요. 이미 병이 저려 가는 있으니까 거구나. 그걸 뭘 통해서? 저울에다가 저울을 통해서 그렇죠. 전자저울에다가. 전자저울을 그걸 통해서 재야 돼요. 먹은다 그러니까 막 가서 이렇게 캐고 황산 함에서 또 조합하고 이제. 함익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황산 얻으려고 막 황 캐고 광산 가서 황 캐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숙련도 많이 오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니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얘를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황산구리가 이렇게 오수화물 형태로 있을 때도 있어요. 와우. 가끔씩. 이런 건 이제 황산구리에 물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안 붙어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무수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무수 황산구리라고 하기도 하고 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오수화물이니까 오수화물에 여기서 결국은 CuSO4만 0.01몰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얘도 0.01몰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이 좀 달라져. 내가 재야 되는 질량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화학식량이 이거니까. 네. 물이 좀 많아지잖아요. 오수화물 들어가면. 네. 물 부피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드는 방법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뭘 물어보시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학식량이 250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0.01몰이면 얼마죠? 곱하면 2.5. 2.5인가요? 네. 2.5g을 재면 되겠네요. 2.5g을 측정해서 2.5g 측정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잴 때 전자저울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문제는 방금 얘기한 건데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필요해요. 이 부피 플라스크.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위에 있었던. 플라스크 여기 아까 위에 그 조금 위에 어딘지 아래쪽에 그림. 이거 좀 늦게 떠서 그렇군요. 네, 이겁니다. 이게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건데요. 이걸 일명 그냥 둥근 플라스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둥근 플라스크가 어떤 게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류가 아니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건 얍실. 예, 이게 둥근 주댕이 플라스크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피 플라스크는 밑면이 일단 둥글지 않아요. 이렇게 용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밑면이 평평하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뚜껑. 왜냐면 용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섞어야 돼요. 뚜껑이 있고요. 또 가운데 이렇게 선이 딱 하나만 딱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 그렇죠. 여기선 잘 안 보일 텐데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가운데. 이 주둥이 긴데 이 긴 주둥아리 중간에 하나의 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0.1. 로딩. 잠시만요. 여기서 그냥 여기다 그런 거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평평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평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뚜껑 있고. 자, 이 눈금이 뭐냐면 부피 플라스크는요 애초에 부피가 정해져 있는 플라스크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가 있다. 네. 그러면 여기 눈금까지만 넣으면 1리터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로 아니 그러면 우리 만들 때 아까 전에 2.5g 쟀잖아요. 네. 네. 2.5g 잰 다음에 100ml였으니까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내가 얘를 넣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물을 100ml 막 맞춰놓고 네. 얘를 넣을 거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면 용액이 되면 100ml보다 좀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뭐가 좀 들어가니까. 네, 그러겠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먼저 밑에 나오는데 잘 이게 뭐 보면은 쭉 이건 그냥 쭉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갈게요. 일단은 내가 필요한 거 저울로 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먼저 따로 비커에다가 덜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일부분 넣어서 좀 녹여요. 네. 그놈을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막 여기 남은 것까지 탈탈탈 털어서 넣어야 돼요. 묻어 있는 거. 예, 묻어 있는 거 쓱싹 씻어서. 씻어가지고 여러 번 막 헹궈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일단 넣습니다. 넣으면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좀 이렇게 밑에만큼 있겠죠. 네. 요 놈을 이제 우리가 결국 100ml로 만들어야 되니까 더 넣어줘야 돼요. 추가 넣어주면서 조금씩 넣으면서 거기 눈금까지 딱 맞추면 그게 바로 이제 드디어 용액 100ml가 되는 거죠. 물을 나중에 넣기 때문에 아까 오수화물이 이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걔네들 다 물에 녹아 있을 거예요. 물로. 물로 돼버렸겠죠. 나와버렸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입구가 좁아서 더 네. 정밀하게 맞출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지 않고 이 좁은 곳에 눈금 이렇게 그 눈금 선이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아, 이름은 저거 까먹었네. 식기병. 오, 여기 식기병. 식기병.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왔나요? 이름이 길어져요. 식기병? 나왔답니다. 자, 자, 집을 불뜨고. 역시 여러분들 항상 문제답이 있습니다. 식기병. 문제를 잘 읽으세요. 문제를 잘 읽으세요. 식기병이라고. 저기 막 이렇게 식기병이랍니다. 끽 하면서 막 씻고 그러고. 맞습니다. 네. 맞아. 그 환자들한테 막 예, 상처 예. 부위 씻을 때 막 저거 쓰던데요. 맞아. 그러기도 할 거예요. 예. 식기병이라 하고요. 저기 이거 물이 찍 나오거든, 예. 저기. 이게 조금씩 조절하기 좋거든요. 물충성. 이걸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몰롱동에 만들 때 주의할 점. 아까 전에 뭐 비커에 남아 있는 거 싹싹 긁어서 넣어라. 그 다음에 우리 먼저 100ml 물 먼저 100ml 맞춰놓지 말자. 왜냐면 그러면은 용액이 100ml가 넘더라. 라는 그런 주의점이 좀 있더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뭐 다 했어요 오늘. 다 했고요. 뭐 이거는 정리 한번 하는 건데 이것만 한번 구해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NaOH 1몰롱도 100ml, 약간 1리터가 아니에요. 100ml 만들겠다. 자, 그러면은 NaOH 량 몇 그램 측정할까요? 몇 그램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를 먼저 계산하면 42. 우리 몇 몰 필요한지 알려면 V. V였다라는 거죠. 네. 0.1몰. 1몰롱도 곱하기 0.1 리터 단위였죠? 이 네. 부피는 리터 단위입니다, 항상. 그러면 0.1몰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4g. 화학시장 40이니까 4g이겠죠. 딱 4g. 측정한 다음에 떨어지게 된 데잖아 문제를.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믿지 마시고. 안 떨어지면 다시 풀어야 된다니까. 안 떨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4g을 측정해서 비커에 있는 걸 열심히 잘 털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녹인 용액을 어디에 넣다? 방금 얘기했죠? 방금 이게 뭐다? 부피 플라스크다. 부피 플라스크. 자, 그 다음에 식기병을 통해서 뭐 혹은 뭐 다른 걸로 넣을 수도 있어요. 물을 추가해서 눈금까지만 딱 맞추고 균일하게 잘 섞어주자. 그럼 끝납니다. 이게 바로 몰롱도다라는 거. 섞을 때 뚜껑 덮는 거예요? 네, 뚜껑 닫아서 이렇게 막 흔들면 됩니다. 쉐킷 하면 됩니다. 쉐킷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옆에 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완성해 보시고 교과서에 문제 있으니까 진짜 한번 풀어보시고 과제도 잘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너무 어려웠던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등교 계약하고 우리가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풀어볼 겁니다. 걱정하지 정말 마세요. 모든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친구 있어요. 갑자기 막 기출 문제 막 풀면서 자히스토리 같은 거 막 문제 풀면서 너무 어려운데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그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그건 3학년 때 나중에 1년 더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3학년들 엄청 똑똑해요. 그럼요. 여러분들 1년 지나면 엄청 똑똑해집니다. 짬이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수하면 다 천재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